안녕하세요. 지식 똑똑입니다. 갈등의 시작을 알린 1차 중동전쟁에 대해 살펴봤던 지난 주제에 이어 이번에는 뒤이어 발발한 일명 수에즈 위기라고도 하죠. 제2차 중동전쟁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중동전쟁이 아랍국들의 성공으로 시작되었다면 2차는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의 성공으로 시작되었는데요. 1956년 10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침공하고 여기에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한 2차 중동전쟁은 아랍권에서는 삼국 동맹 공격, 카데시 작전이라고 불리며 이스라엘 내에서는 시나이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차 중동전쟁, 다른 말로 삼국 동맹 공격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참전국인 이스라엘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까지 3개국을 일컫습니다. 카데시 작전에서의 카데시는 프랑스어 캬트우와 방을 합성한 말로 4월 20일을 의미하는데요. 이 작전이 1956년 4월 20일에 계획되었음을 나타내지만 실제로 작전이 실행된 것은 1956년 10월이었죠. 또 다른 말로 시나이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2차 중동전쟁에서의 주요 전쟁 지역인 시나이 반도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삼국 동맹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영국과 프랑스는 갑자기 어떻게 나타나게 된 걸까 싶으실 겁니다. 조금 더 살펴보죠. 1956년 10월 29일 이스라엘군이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티란 해협 확보라는 주 목표를, 영국과 프랑스는 당시 이집트 대통령인 나세르가 국유화한 수에즈 운하의 회복과 나세르 축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졌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티란 해협을 확보하고자 했을까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왜 수에즈 운하를 점령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2차 중동전쟁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그 배경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티란 해협이 있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지도를 함께 보시죠. 왼쪽 해협은 수에즈 운하로 연결되어 지중해로 통하는 수에즈만이고 이집트의 우측 아카바만이라고 쓰여진 곳은 출구에 티란섬이 있다 보니 티란 해협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하나의 통로로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가 서로 인접해 있죠. 그만큼 엄청 좁은 해협인데요. 이집트나 사우디는 크게 상관없었지만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이 통로를 통해야만 홍해로 진출할 수 있었기에 유일한 출구인 티란 해협은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이동 통로였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중요성은 지도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수에즈 운하의 개통으로 동서양으로 오가는 거리가 최대 9,000km 단축됐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여러 운하가 건설됐지만 수에즈 운하를 운하의 제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수에즈 운하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였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운하를 탐욕에 가득 찬 유럽 제국들이 가만 놓아둘 리 없었겠죠. 수에즈 운하는 건설 당시부터 프랑스와 영국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 끝에 겨우 완공됐는데요. 프랑스는 운하 건설 초기 막대한 건설 비용을 투자했고 영국은 19세기 후반부터 이집트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이집트 정부가 운하 운영에 개입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영국이 운하를 통제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1956년 7월 쿠데타로 이집트 대통령에 오른 나세르는 양팔 외교 전략을 취했는데요. 아스완 댐을 건설해 농업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미국과 서유럽에게는 자금을 지원받아 아스완 댐을 짓고 소련과는 무기 협정을 맺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무기를 도입하려 했죠. 하지만 미국과 소련의 냉전 대립으로 아스완 댐 건설 비용 지원은 거부됩니다. 이에 나세르는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해 그 수입으로 댐 공사를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전까지 수에즈 운하의 통행세를 받던 영국과 프랑스는 졸지에 수에즈 운하를 잃으리기에 처하게 된 거죠. 이 선언은 운하 운영을 주도해온 영국과 프랑스에게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로부터 도전을 받아 자존심이 상한 영국은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선언한 이집트 나세르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 했고 프랑스는 영국과 아주 똑같은 입장은 아니었지만 나세르를 응징한다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나세르가 프랑스 식민지인 알제리의 민족해방전선 세력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프랑스의 비위를 크게 건드려 왔었기 때문이죠. 이에 영국과 프랑스는 이집트로부터 늘 위협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끌어들이기로 합니다. 결국 삼국은 비밀회담을 갖게 되고 이집트를 침공하는 전반적인 전쟁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1956년 10월 29일 결국 이스라엘군이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를 침공했고 5일 만에 가자, 라파,
아리시 등 주요 도시와 티란 섬을 점령하게 됩니다. 시나이의 이집트군 기지들을 제거하고 에일라트에서 아카바만에 이르는 해상 통로를 개방시킨 것이죠. 영국과 프랑스의 약속에 관계없이 이스라엘군은 본인들의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11월 5일 영국과 프랑스의 공수부대까지 진입해 수에즈 운하를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들의 전쟁 계획은 성공하는 듯 했지만 급작스러운 이스라엘의 전쟁 발발에 미국은 압박을 넣기 시작했고 소련도 이집트를 감싸며 핵폭력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유엔에서까지 정전을 요구하는 총회결이 997호가 채택되는 등 국제적 반발을 이기지 못한 영국은 11월 6일 휴전에 동의하게 되면서 영국과 프랑스는 수에즈 운하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이듬해 3월에는 이스라엘군이 시나이 반도에서 철수하게 되면서 사실상 전쟁은 종결되죠.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티란 해협으로의 육상로를 획득하고 홍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국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편 이집트는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패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원상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계의 여론과 미국, 소련의 지원으로 얻어낸 것이기는 하지만 이 결과는 나세르의 위신을 크게 세워주게 됩니다. 티란 해협과 아카바만을 이스라엘에게 개방시켜 준 것은 배 아픈 일일 수 있었겠지만 수에즈 운하는 완전히 이집트가 소유 관리하는 체제로 돌아가게 됐죠. 1888년에 맺어진 수에즈 운하 조약에 따라 수에즈 운하는 국제 수준에서 개방되며 모든 통과 선박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세계 모든 나라는 선박 통행을 보장받게 됩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는 2차 중동전쟁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하는 냉전체제 세계에서 영국은 그들의 외교 정책이 완전히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도 수에즈 운하의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은 물론 전쟁의 여파로 영국 총리 앤서니 이드는 사임을 피하지 못했고 프랑스 총리 기 몰레 역시 해임 위기가 거론되었습니다. 2차 중동전쟁 후 중동 지역에서의 주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소련 영향력의 증대였습니다. 소련은 나세르에게 아스완댐 건설과 이집트 재무장을 위한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배척하고 아랍을 끌어안는 노선을 뚜렷이 보이게 되죠. 그러자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국제공산주의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중동 국가를 반드시 방어하겠다는 이른바 아이젠하워 독트린을 발표했고 소련의 이집트 지원에 상응하는 지원을 이스라엘에게 하기 시작함으로써 중동 지역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2차 중동전쟁은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 변화를 초래했죠. 한 지역의 충돌이 전 세계의 강대국을 대입시키며 그 결과가 국제 정세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수에즈 운하의 사례를 통해 자원에 대한 통제는 국가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2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과 배경, 그로 인한 결과까지 함께 쭉 살펴보았는데요. 2차 중동전쟁을 통해 더 이상 세계의 패권이 영국과 프랑스가 아닌 미국과 소련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동전쟁은 2차로 종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다음 주제에서는 이어진 3차 중동전쟁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